네, 2부 넘어왔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박명호 공장장님 그 창업 일대기,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공장이 설립이 되고 괜찮아 마을이 시작이 되었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 소설 읽는 기분이었어요. 막 해외도 나갔다가 여기도 돌아왔다가. 되게 버라이어티했어요. 네. 네. 전국을 돌고 일단 전국 한 바퀴 돌고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제주도를 갔다가 치앙마이를 갔다가 다시 목포로 가는. 네, 일대기가 네. 막 나와 있는 대하 소설. 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저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2017년 6월 6일부터 목포에 살기 시작했다. 아, 그렇죠. 가자마자 살기 굉장히, 시작했다. 예, 뭐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러면 혹시 공장에서는 6월 6일마다 뭐 현충일이라 좀 이런 표현 쓰기 좀 뭐 하긴 한데 네. 뭔가 조촐한 기념 행동을 하시는 건 없는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해보려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그 창립기념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죠. 네네. 창사, 뭐 창립, 뭐 이렇게 하죠. 네, 예. 근데 그게 저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모호한 게 언제 창립기념일이었는지 좀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말씀 듣고 봐도 되게 모호해요. 네, 이게 이렇게 따지면 오토바이를 렌탈한 날부터 창립 기념일일 네, 수도 그래서 있어요. 저희가 모호해서 저희가 올해 그 1월 달에 예. 저희가 전국 일주하면서 사업 모델을 점검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분들을 한번 싹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저희 사업을 정리할 때 예. 연간 일정을 정하면서 그럼 저희는 6월 6일이 예. 저희의 창립 기념일이다라고 정하게 됐죠. 아, 새로 정립을 하신 거네요. 네네, 6월 6일.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기념일 날짜 이름도 정했어요. 오. 서울 탈출 기념일. 아, 서울 탈출 기념일. 네. 의미 있네요. 네. 좀 뭐 현충일이랑 겹쳐서 조금 애매한 건 그래서 있긴 6월 있는데 5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예. 6월 6일이 기념일인 거를 6월 5일 날 기념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신기한 개념인데요. 전날, 예. 근데 현충일이 순국소녀를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네. 아, 좀 그쵸. 그날 뭐 축배를 들거나 그러기는 좀 대단히 송구한 날이니까요. 예. 그래서 6월 5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에 정착한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지 소설 같은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싶은 욕심이 좀 있네요. 저희가 내려간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네.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또 한 달 살기 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 한량유치원 목포도 한번 준비했었고 2017년 6월 6일부터 내려가서 우진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고치기 시작해요. 거기 살려고 고치기 시작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남에 연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일과 제주의 일을 하면서 지내게 돼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목포에 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거를 매주 하죠. 그렇게 매주 해서 동우 씨는 공간을 만들고 저는 제주, 서울, 목포를 한 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어가게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혀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목표로 세웠던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마을이라는 거를 비슷하게 일단 개념을 잡고 채용을 먼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채용도 약간 전국 공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팀이 먼저 좀 구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표가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을 지역에서 살게 하는 거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게 괜찮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사업화가 된 케이스고 저희는 원래는 무슨 개념이었냐면은 괜찮아 마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의 약간 그 대리인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역에 내려갔는데 사실은 공장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역에서는 되게 타지 청년들이라고 좀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되게 연고도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분도 없다 보니까 약간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무언가 브랜드든 사업이 필요한 거죠.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지 않을 또 그런 것 뭔가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그렇게 지내면서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g2b.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라장터라고 부르죠. 네. 나라장터에 이제 저희가
괜찮아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려고 검색을 하다가 아. 지금의 행안부 그때 용역을 발견하게 돼요. 아, 그렇게 되셨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공간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들이 예. 프로그램이 먼저 열리게 되죠. 공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때까지 말씀드렸을 때 행안부 전과 후로 나뉘어요. 행안부 전에는 공장은 익스퍼노트라고 하는 여행사이면서 공장이라고 하는 기획사였어요. 행안부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사업들을 다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하던 업무들도 다 안 하고 계약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취소하게 되죠. 사업 규모가 좀 커서 그랬던 거죠. 그죠. 행안부 사업이 컸고 근데 저희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길래 기존에 하던 사업을 멈춰가면서까지 행안부 사업이 6억 6천짜리였어요. 아, 근데 사업 내용이 어떤 그게 사업이 괜찮아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냥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던 네네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라서 지역에 있는 공간만 활성화할 수 있으면 된다였고 예. 괜찮아 마을 같은 마을을 만드는 제가 그 용역이 아니라 공간을 활성화하는 용역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지원서에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지어서 넣어가지고 네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행안부 사업에다 투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사업 계획이 다 나와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공간 비용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는 이 돈을 공간에 쓸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저희가 그때 5명이었거든요. 예. 팀원이. 예. 팀원이 5명인데 6억 6천짜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거의 한 달 만에 팀빌딩을 거의 2-3배 규모로 했어야 됐고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기획사와 여행사가 잘 됐어요. 예. 되게 고부가 가치 사업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브랜딩이나 여행 같은 게 잘 돌아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거를 접고 괜찮아 마을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 전과 후로 나뉘게 되죠. 피봇 아닌 피봇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를 급하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단계별 계획이 있으셨는데 네. 한꺼번에 몰아서 하신.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다가 행안부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약간 괜찮아 마을이 아니라 행안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영리 위주로만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행안부 사업 전에 괜찮아 마을의 프로그램들은 다 유료였어요. 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아가도 진행하는. 예.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 전환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 그래서 행안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는 일을 굉장히 감정 집약적으로 하고 남이 3 하라 그러면 10 하는 그룹이거든요. 예. 제 성격이 좀 그래서. 보통 감정 집약적이라고 하면 게으른 걸 생각하고 막 향락을 즐기는 걸 생각하는데 네. 열정을 넣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사업이 끝났는데 빚이 한 2억이 넘게 늘어났고 행안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팀원들이 너무 힘든 사업을 하니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 갈아 넣으셨던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너무 선구자가 없다 보니까 참고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을 보고 참고하는데 예,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 때는 참고할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예. 저희가 그때 특징이 괜찮아 마을과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매거진 섬이라고 하는 3개의 큰 축의 것과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까지 4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저 영화제 출품도 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예. 그래서 끝나니까 저랑 동우 씨랑 한 명만 남아가지고 1월 초에 저희 공장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 된 거예요. 다 퇴사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그때 결론을 지은 거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가 됐고 그게 1년차 사업인 거군요. 그죠. 그게 이제 2019년 초의 얘기고요. 네, 18년에 이제 괜찮아 마을 행안부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솔직히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2019년에 뭐 비즈니스를 구체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다시 팀빌딩부터 간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마을 주민이었던 친구들을 다 채용을 해서 팀을 구성을 하고 또 공채도 다시 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은 이쪽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다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시행착오 거칠 수 있는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야 뭔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목포로 가셨던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그죠. 저희가 그걸 만드는데 거의 3년이 걸렸죠. 돌고 돌아서. 뭐 다른 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역에 내려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괜찮은 마을이든 또는 공장이든 만들려고 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장이 아직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반발짝 빨리 가는데 한 발짝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저 0에서 네. 1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네.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은 저희 같은 걸 많이 만들려고 하는 태이지만 예. 저희는 그거를 만드느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지금 올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한 거는 우리가 진짜 다음을 갈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되묻는 한 해였어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은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음으로 만들어 갈 자신이 있고 내가 좀 위험해도 계속 갈 마음이 있느냐를 계속 확인하는 한 해였어요. 예. 그리고 올해는 진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놨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이제 여물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공장이 그동안 네. 예, 목포에 내려가면서 네.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뜻밖이네요. 외부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바라봤던 공장과 괜찮은 마을은 항상 행복한 곳, 지상낙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온갖 열정과 모든 노력들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운영해 오셨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 느낌이 약간 IT 개발 회사 같아요. 원천 기술을 만드는데 3년 다시 걸렸고 다시 처음 설계 지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괜찮은 마을을 모델을 아예 구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마을은 공간 모델과 프로그램 모델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4단계의 단계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예. 공간 모델이 네. 괜찮은 집, 괜찮은 학교, 괜찮은 공장인데요. 괜찮은 집은 어떻게 보면은 짧게 사는 집과 길게 사는 집으로 나뉘어져요. 짧게 사는 집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고, 그다음에 길게 사는 집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쉐어하우스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괜찮은 학교는 배움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선생님이나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선생님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요. 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재능을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게 괜찮은 학교고요. 괜찮은 공장은 공유 사무실과 공유 가게예요. 그래서 이 집, 학교, 공장만 있으면 사실은 마을을 이룰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고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 모델로 짠 거는 쉼, 상상, 작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팀빌딩을 되게 여러 차례 하면서 또는 사업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만들게 되느냐에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게 됐어요. 보통 사업을 만들기 전에 제가 쉬어요. 예. 뭐 여행을 하든 또는 뭔가 누구랑 같이 좀 회의를 하든 뭐 아니면 멍을 때리든 이 쉼이 필요하고요. 쉼이 저희는 여행이면서 어떻게 보면 휴식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담 같은 거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상상을 해요. 내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고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위워크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 예. 나는 진짜 한국의 뭐 마크 주크버거가 되겠다. 예. 뭐 이런 거 같은 우리가 그 꿈을 세우는 것처럼 누구나 장벽을 제한하지 않고 상상을 마음껏 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한 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상상할 수 있게 놔두질 않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큰 거, 뭐 창업이나 아니면은 투자를 받겠다거나 예.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전시를 한다거나 출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PT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글을 쓴다거나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너무 목표가 멀고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 공간과 프로그램 모델을 가지고 괜찮은 마을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가 틀렸나.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는 76명의 주민을 프로그램으로 배출했는데 예. 그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도 목포에 있고요. 2년 넘게. 그리고 계속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 나가셨다 다시 돌아오는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창업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런 심리적인 만족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잘 지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멀리서 찾던 것들을 가까이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괜찮은 마을 모델인 건데, 예. 그것들을 이제 점검하는데 한 2, 3년 걸린 거고요. 아.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맞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화하고 모듈화해서 이제 교육이 돼서 교육도 저희가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괜찮은 마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익스퍼트라고 했던 여행의 약간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예. 괜찮은 마을에 관람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관람, 단체 관람. 예, 그렇죠. 그래서 와서 괜찮은 마을 설명과 강연과 동네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또 되고 있고. 유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하나의 단계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공간들이 이제 오픈되면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적인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점검하는 또 한 해가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금 아마 한 2, 3주 안에 오픈을 할 거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호스텔과 코워킹 같은 이런 대규모 공간이 이제 또한 5, 600평짜리가 생겨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또 오픈하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의 예. 영역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노부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음. 저는 그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테스트해보는 첫 번째 예, 단계가 최소 한 끼라고 하는 식당을 열어보는 거였고요. 예. 저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듈화해서 누구나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공간을 배경으로 열 수 있느냐가 확인이 되면은 저희는 이걸 온라인에 이식할 생각인 거죠. 네. 쉼, 상상, 작은 성공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되게 마음에 공감이 오는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작은 성공 이야기하실 때 뭔가 찌르르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양성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양성 친구들을 모은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주민이란 건 괜찮아 마을 주민인 그렇죠. 거죠? 괜찮아 네. 마을 주민을 양성한다는 게 좀 되게 또 네. 특이한 거긴 한데 어쨌든 네. 뭐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10만 양병설. 청년 귀농귀촌을 유도하려고 각 지자체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도 보면은 괜찮아 마을에 거쳐가신 분들이 다시 목포로 돌아와서 목포에서 살고 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정교 집단은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목포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 그 프로그램은 뭘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기업 비밀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뭐 저희는 비밀은 없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관료주의 아니 수직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에- 권위주의적인 거죠. 권위주의.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의 전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다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예, 난 뭘 잘하는지, 난 뭘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괜찮아지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게 제 또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예, 예. 아니면은 나는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던져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여행이든 또는 자기에 대한 개발이든 아니면은 스스로 진로를 점검하는 거든 직접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대한 고민하는 게 제 또래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온전하게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익스퍼트라고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둥글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뭐 하고 지내냐. 근데 그 친구들에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 크고 특별한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가 만든 이 쉼상상 작은 성공 핵심은 되게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쉼에는 여행이나 상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을 위한 이런 뭔가 휴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의 개념과 시간에 대한 개념까지 넣어가지고 쉼이라고 저희 정의를 하고 있고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자유롭게 상상해봐라. 예.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신에 뭘 상상하든 그것에 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건 너무 문모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네, 주질 않는 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응원해 주는 거군요. 그게 네. 뭐가 됐든 간에. 네. 근데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의외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 느낌이 영화 매트릭스 같아요. 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네. 야,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비슷한 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독서실, 학교, 직장, 대학교 뭐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걸 강요받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일종의 정답이 있죠. 네. 연차수마다 할 게 있고. 네. 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근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실패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온전히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지만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아무도 물어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들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없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자살하는 친구도 정말 많고 사실은 힘들어하는 친구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되게 맞다라고 본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내가 시간을 써서 너의 마음을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여러 개 만들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다 안으려는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그거를 여러 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공동체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드는 게 저는 공동체의 연합인 괜찮은 마을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역이든 뭐든 저는 제한이 없이 괜찮은 마을은 저는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사실은 비즈니스도 연결되는 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쓰는 시간에 대비해서 돈을 조금 더 받아도 돼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심리적인 게 너무 노동이 심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야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도 돈도 벌어야 되지만 또 실제로 돈을 쓰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박 5일 동안 60만 원 받아도 그곳에 와서 너무 좋아하고 가고 1박 2일 동안 놀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 여행을 진행했는데 예. 와서 정말 재미있게 밥 먹고 영화 보고 어떻게 보면 여행하고 1박 2일 동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한테는 그 하루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근데 우리는 그 하루로 1년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상이 있고 작은 성공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그 어떻게 보면은 정해준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보는 것. 예.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내가 책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대요. 일주일, 2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밤을 새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쩌면은 내가 10년을 미뤄왔던 그 작업을 단 2주 만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몇 년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공동체는 뭐냐면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주위에 있어줄 사람들의 모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의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공동체라는 거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내 옆에 있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모이는 그것들이 활동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심이 좀 이제 많이 생겼던 거고요. 괜찮은 마을의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구축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자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거는 뭐냐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는 저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가 되게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막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고 너무 예, 행복해요. 예. 진짜 유튜브 보고 그걸 깔깔대고 그냥 그 몇 시간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들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은 그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직접 네. 오프라인 대면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다만 거죠? 이것도 단계로 가서 저희는 처음에는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교육적으로 먼저 누구나 이런 걸 열어볼 수 있게. 그래서 꼭 내가 막 갑자기 무슨 유명한 교수님의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연이 아니라 예. 내 주변에 있는 어머니가 여기에다가 수업을 열어서 마을에서도 수업을 관심이 있게 하면 들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수업을 열고 누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누구나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어쩌면은 우리가 쉼 상상 작은 성공의 약간 뭔가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실 줄 알고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네. 오히려 더 심오한 원론적인 얘기랄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바꿔 말하면은 그런 의미를 살려서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아니, 그런 의미를 살려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가능하다. 그것이 공장과 괜찮아 마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받은 느낌은 개별 프로그램의 의미보다는 연결성에 대한 의미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쉼에 이제 아까 여행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명상 이렇고 뭔가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상상에는 이제 자유 상상, 빈집 상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근데 굳이 얘기해도 딱히 프로그램 이름이라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그죠. 왜냐면은 이건 개념적인 거고 네. 저희 개념은 약간 모듈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공간에 적용하면은 빈집 상상 모델이 되는 거고요. 네. 아, 카테고리가 있으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잘 보시면은 빈집의 유휴 공간을 활성화할 때 쉼 상상 작은 성공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리트릿 프로그램에 적용하면은 똑같이 쉼 상상 작은 성공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에게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창업에도 적용을 해도. 그러니까 공장만의 공통 어떤 이론을 만드신 거네요. 네네. 체계도 있고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어디다 적용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해놓은 거죠. 네, 이제 슬슬 플랫폼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에너지를 충전해서 플랫폼 이야기로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